민병진의 바다낚시입니다. 이번 시간은 Q&A가 되겠어요. 뭐냐면은 제가 개인찌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 개인찌 가지고 돈 벌려고 만든 게 아니라 처음 손댔던 게 제가 2004년도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니까 이 찌 만들고 16년이 됐는데 어떤 뜻이 좀 있었냐면은 일본의 명인들은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찌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명인이란 것은 아닌데 그래도 제 청춘을 어떤 면에서 낚시에다가 다 뿌려버렸는데 제 찌 정도 하나는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려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하질 못하고 일본에다가 외주를 줘서 만들었어요. 지금은 일본의 그렉스라는 회사에다가 외주를 주고서 만들었는데 이 방식이 국내 칸찌도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일본말로 저 이런 걸 모르겠어요. 도부뜨기 방식이라 도부뜨기인지 도부뜨기인지 전 도부뜨기로 들었어요. 도부뜨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만든데요. 뭐냐면은 찌가 이렇게 있으면요 한 5개를 갖다 달아놓고 찌를요 밑에 페인트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은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 버려요. 찌가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5개가. 그래가지고 완전히 침적을 시켰다가 빼버려요. 그리고 이제 페인트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건조시켜요. 그렇게 해서 한 5회 정도를 갖다가 한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민병진 찌는 뭐가 좋습니까? 라고 이 질문이 와가지고 제가 이 공장에서 하는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장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툭 집어넣었다가 빼고, 그러니까 이렇게 붓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빼고 이렇게 하얀 식으로 툭 들어왔다 해가지고 오후에 건조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 색깔 입히는 거, 이제 그 방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렉스에다가 주문을 할 때 한 가지 문제가 좀 생겼었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그렉스 찌나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의 찌는 찌가 이렇게 있으면 추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사진에 이게 나올 텐데 우리나라 국내도 뭐냐면 전부 다 추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뚜기찌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시잖아요. 오뚜기찌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넘겨털어도 이게 밑에 있으니까 빨딱 일어나고 빨딱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일명 이러한 타입의 찌를 저중심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게중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아래에. 야마모토 하치로시 찌도 그렇고 우리 국내 찌도 그렇고 니와 찌도 그렇고 제가 쓴 모든 찌는 여기에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탁 반발을 치고 나온 게 뭐냐면 니와 찌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말 그대로 고중심찌를 만든 거예요. 이게 장점이 있대요. 찌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 찌가 종이 한 장 차이에 메리트가 있더라.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뒤 원줄이 이렇게 이제 오면은 들어가는 데 아닙니까? 이렇게요.
이거를 갖다가 고중심. 먼저 거는 전부 다 요 부분이 납이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중심이 아래예요. 근데 고중심 찌는 중심을 높여버렸어요. 어떻게 높였냐? 납을요. 아래라 둔 게 아니라 아래서부터 있죠. 위로 올려버렸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납이 아래에 뭉쳐 있던 것이 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중심선이 이렇게 높게 올라가 버렸어요. 여기에 무게중심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고중심지라고 해가지고 니와 명인이 일본에서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스승이다 보니까 이제 이 찌를 제가 썼거든요. 근데 자꾸 좋다 하니까 이게 세뇌를 당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죠. 도대체 뭐가 좋은 거냐? 이 저중심부터 이 고중심치가. 그리고 그 니와 명인의 그 클럽이 있어요. 그 친구들도 전부 다 이거 쓰는데 이거 나름대로 그 긍지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요는 간단해요. 찌가 물이 있으면 찌는요. 다들 크게 이렇게 그리면 줄이 왔다가 수직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빠진대요. 여기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견제를 해버리면은 그 찌를 이렇게 눕히는 거죠. 그럼 목줄이 왔다가 이렇게 되겠죠. 견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견제력을 갖다가 확 풀어주면은 이게 오뚜기처럼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요렇게 돼 있다. 요렇게 섰다. 또 요렇게 됐다. 그런데 고중심지는 딱 던져가지고 하게 되면 처음부터 눕는데요. 원줄이 쪽에서 당기니까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왜냐? 중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심이 전부 다 밑에 있기 때문에 당겨도 돌아가 버리고 당겨도 돌아가 버리고. 이거는 중심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납이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당기면은 당긴 대로 이렇게 누워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좋으냐?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뭐냐면 그 밑에 있는 그 회원이 얘기를 해준대. 물고기가요. 이렇게 딱 있다가 이걸 당겼대요. 그럼 이게 이렇게 쓴대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이게 쓰다 보니까 약간 지 입속에 들은 미끼를 살짝 1000분의 1이든지 10,000분의 1이든지 끌고 가는 힘 쓰느라고요. 그래서 안 먹을 수가 있대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쓰는 요거 때문에. 그런데 이 니와 명인찌는 고중심찌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물고기가 당겨도 찌가 이 원위치 되려고 하는 그 힘이 극히 약하대요. 그래서 종이 한 장 100분의 1g, 1000분의 1g인지 몰라도 그 차로 인해 가지고 이질감을 덜 느낀다는 거예요. 그때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개새끼. 이 개코가
인간의 수천 배의 그 후각이 발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조금 이상하면은 안 먹든지 냄새를 알아채는 거. 물고기도 진짜 이 정도 조금의 그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지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민병진찌를 만들 때 니하명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분이 유일하게 만드니까 허가를 받았어요. 나도 스승같이 고중심찌를 만들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민병진 씨야, 한국에서만 판다면은 만들어도 되지. 해서 나온 게 이 민병진찌입니다. 그래서 민병진 유일하게 고중심찌이면서 이거를 제가 이제 그 부산에 있는 낚시 지인이 하나 있어요. 이성규 씨라고. 박성규 씨인가 이성규 씨인가 헷갈리네. 긱스찌 만드는. 그분하고 막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이거를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고중심찌를 갖다가 중중심찌라 그래가지고 이걸 만들어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지금도 아마 판매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간에 그 민병진찌의 좋은 점은 중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견제를 해도 한번 이렇게 누우면은 그러한 식으로 견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려 들어갈 때 또는 돌아가는 게 힘이 없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일리감이 좀 적어가지고 1000분의 1이든지 10,000분의 1이든지 오뚜기 찌보다는 낫다는 거죠. 이거를 갖다 또 한 분의 그 스승 야마모토 하치로 씨한테 슬쩍 얘기했더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더라고요. 거기까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냐고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분은 지독한 아주 저중심찌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 상업 모토에 이거는 완전히 상반되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론적으로는 전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병진찌는 그러한 걸로 인해 가지고 일본 그렉스에서 별도로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뭐냐면은 다른 것은 이게 납인데 이것만은 신주예요. 신주. 이 납은 드릴이 못 들어요. 찐득찐득해가지고 그래서 신주를 확 뚫어버리는데 이거를 하려고 그랬더니 주문을 했더니 그렉스 하는 얘기가 건드리를 사야 된대요. 별도로 이걸 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냐고 그래서 못한다 그랬죠. 뭐 빡빡 우겨가지고 좀 겨우 생산하는 겁니다. 이게 민병진찌의 내막입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진이었습니다.